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에 의해 또 형사 기소됐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주 지역들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 세청은 무료 직접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내년에 시범 가동한 후에 2025년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8월부터 백열 전구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반 전에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4가지 혐의로 또 형사 기소됐습니다. 4월 뉴욕주, 6월 플로리다 연방 대배심에 이어 8월의 첫날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3번째 기소됐으며 이달 안에 조지아에서 선거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 기소되는 최초의 미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순환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지 2주 만인 8월의 첫날 결국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에 의해 또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2년 반 전인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2020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모의하는 등 4가지 연방 형사범죄 혐의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보고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이 결정한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째, 미국을 속이려 했고 둘째, 민의에 반한 행동을 모의한 혐의, 셋째와 넷째는 대선 결과를 계수하고 인정하는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고 모의하고 실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기밀 문건에 이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수사도 맡아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전례 없이 의사당을 공격한 것은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막으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려 기습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피고는 거짓 주장과 거짓말로 기름을 부었다고 규정했습니다. As described in the indictment, it was fueled by lies. Lies by the defendant targeted at obstructing a bedrock function of the U.S. governmen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서 2년 반이나 기다렸다가 공화당 선두주자를 표적 수사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나치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인 3일 오후 4시에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환 출두해 형사 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적어도 3차례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 뒤집기에 도울 것을 지시했다가 거부당했으며 공모자들로 곧 기소될 6명의 측근들로부터 선거 부정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듣고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짓 주장을 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뉴욕주에서 입막음 대가 지불과 이를 위한 회계장부 위조 등 34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6월에는 플로리다에서 기밀문건 불법 소지 등 37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8월의 첫날 3번째로 DC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조지아에서도 이달 안에 4번째로 대선 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모의 혐의로 형사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5년짜리 2번 등 10년형을 비롯해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까지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와 당선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내란과 반란, 여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출마가 금지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경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경우 내년 3월에 뉴욕주, 5월에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돼 유세현장과 법정을 오가는 대선 후보를 지켜보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국가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재정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잠식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으나 미 재무부는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한 자의적인 평가라고 비난하고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레이팅은 8월 1일자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치는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를 놓고 정치투쟁을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 해결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 재정관리에 대한 신뢰를 잠식당하고 있다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복잡한 예산 과정을 갖고 있고 중기 재정 계획도 부족하다고 피치는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그러나 미국은 매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고 고소득 경제, 역동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축통합 파워로 재정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긍정적인 요소들도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32조 6,750억 달러로 GDP 대비 123%를 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국가부채 상한선에 도달하면 정치투쟁을 벌이다가 적자와 예산 감축 대신 상한선을 올리는 데 합의해 국가 디폴트 위기를 피해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지난 6월 5일 시한을 앞두고 대선 후인 2025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예산과 적자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큰 파장이 휘몰아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은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지난 2011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치의 결정은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의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은 물론 투자자들, 세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탁월하게 안전한 유동자산으로 남아있으며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피치의 강등 소식으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고용과 물가, 성장 등에서 모두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는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주 지역들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이 꼽혔습니다. 메릴랜드는 5위, 버지니아는 13위로 생활비가 비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이 모기지나 렌트비, 전기료를 비롯한 유틸리티, 각종 보험료 등으로 매달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가 가장 비싼 주는 1위가 하와이, 2위는 캘리포니아, 3위는 뉴저지로 나타났다고 CNBC가 2일 보도했습니다. 4위는 매사추세츠, 5위는 메릴랜드, 6위는 커네티컷, 7위는 뉴욕, 8위 서부 워싱턴주, 9위 콜로라도, 10위는 알래스카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13위로 비싼 편에 속했고 일리노이가 16위, 플로리다 17위, 텍사스 18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조지아는 25위로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하와이는 한 달에 평균 3,070달러를 쓰고 있어 전국 평균 50%나 비싸고 주민들의 소득에서 43%나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위인 캘리포니아는 가구당 한 달 평균 2,838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33.2% 높았으며 소득에서 40%나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3위 뉴저지는 평균 2,727달러, 4위 매사추세츠는 2,656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에서 3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위 메릴랜드에선 한 달에 모기지나 렌트비, 유틸리티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가구당 평균 2,569달러를 쓰고 있어 소득에서 34%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3위 버지니아는 가구당 한 달 평균 2,321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에서 역시 34%를 쓰고 있습니다. 16위 일리노이에선 2,121달러를 쓰고 있어 소득에서 생활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위 플로리다는 2,112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생활비가 소득에서 42%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18위 텍사스에선 가구당 한 달 평균 2,110달러를 쓰고 있어 소득에서 생활비가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위 조지아에선 한 달 평균 2,004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에서 생활비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가장 적은 생활비를 들이고 있는 지역은 웨스트 버지니아로 가구당 한 달에 $1,530를 쓰고 있어 최다인 하와이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적은 지역들로는 미시시피와 아칸소가 한 달 평균 $1,60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클라호마와 켄터키는 가구당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700대 초반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IRS 국세청은 내년에는 세금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교신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다음 2025년부터는 무료 세금 보고를 직접 접수받고 모든 서류를 온라인 접수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행기관이 아닌 IRS가 직접 접수받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은 내년에 시범 가동한 후에 2025년부터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IRS 국세청이 종이 서류 없는 디지털 퍼스트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다니엘 워펠 IRS 국세청장은 버지니아 맥클린에 있는 종이 서류 처리센터를 방문해 종이 서류 없는 디지털화를 선포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증액되는 수백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첨단화 작업에 투입해 IRS를 종이 서류 없는 디지털 퍼스트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내년과 후년 2년에 걸쳐 디지털화 작업을 완성하는 페이퍼리스 프로세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 세금 보고 시즌인 2024년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세금 보고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교신들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답변할 때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비롯해 모든 납세 관련 서류들에 대해선 내년 시즌부터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서류 접수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병행하게 됩니다. 납세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세금 보고를 온라인으로 e-파일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2024년에 시범 가동하기 시작하고 2025년에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우선 IRS가 지정한 대행기관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는 무료 직접 세금 보고 전자접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 무료 세금 보고서 직접 제출 프로그램이 2024년에는 시범 가동하고 2025년에는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무료 세금 보고가 대행기관이 아닌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다른 모든 서류들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IRS는 팬데믹을 거치며 최악의 수준으로 종이서류 세금 보고서들이 적체됐다가 이제 거의 해결됐으며 페이퍼리스 프로세서 이니셔티브, 즉 종이서류 없는 디지털 방안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해 세금 보고 시즌에 종이서류 세금 보고서를 비롯해 적체 서류가 무려 1,330만 건에 달했으나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난 현재는 260만 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종이 서류 없는 디지털 퍼스트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10억 건을 저장하는 데 지출해온 한 해 4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8월부터 백열 전구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냉장고나 오븐에 쓰이는 소형 전구, 신호등 전구 등은 예외이고 가정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백열 전구는 수명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불빛을 비춰온 백열 전구가 효율성이 높은 LED에게 자리를 넘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8월 1일부터 백열 전구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백열 전구가 퇴출된 바 있습니다. 백열 전구 금지 규정이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백열 전구의 생산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쓰고 있는 백열 전구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가운데 냉장고와 오븐 등에 쓰이고 있는 작은 백열 전구, 신호등, 적외선 램프, 식물 조명, 홍수 조명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백열 전구의 중단으로 그 자리는 효율성 면에서 탁월한 LED로 대거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1억 2,353만 가구가 있는데 거의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LED 사용 비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LED 사용 비율은 2015년에는 4%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7%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LED 전구는 백열 전구보다 에너지 효율이 90%나 높고 25배 더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LED 전구를 사용하는 미국 가정에서는 1년에 전기료만으로 $100씩, 미 전체로는 30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미국 가정에선 매년 유틸리티 비용으로 $4,400씩을 쓰고 있으며 그중에 23%가 전기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LED 전구 시장은 올해 $116억 규모이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185억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ED는 미국 가정의 전기료를 절약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